이런 전주 한지의 몰락은 국내 한지 업계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전주 한지의 요람인 흑석골. 이곳은 6.25 사변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장인들이 모여 전주 한지의 명성을 이어온 곳이었다. 당나무가 잘 자라고 물이 좋았던 흑석골은 1960년대 100여 개의 한지 업체가 있었고 90년대 초반까지 50여 개의 한지 업체가 황금기를 누렸다. 그때는 전주금은 참 종기가 찬란했어요. 또 개발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동 사람이 왜 전주를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그러면 진짜 전주 좋은 점이 많이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폐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흑석골에 있던 22개 업체는 팔복동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한지를 만들던 이들이 공동 작업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한지 공장들이 한 군데에 모여져 버리니까 서로가 그 특색이 있었던 그런 특징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거의가 비슷한 종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지가 그 시기에 또 중국산 수입지가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둘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났다. 입주 당시에 22개였었던 업체는 어느새 15개로,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10개로 줄어들었다. 그분들은 이제 기회를 잘 봤죠. 이게 현실이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투자는 못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폐업을 했죠, 이분들이. 팔복동에 자리를 잡고 조합을 만든 지 10여 년. 겨우 살아남은 5업체는 얼마 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했다. 하지만 이들도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생산된 종이는 대부분 재고로 쌓여가고 시설 투자에 따른 부채도 만만치 않게 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이걸로 이제 한지는 끝인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여지껏 해왔는데 그래도 버티다 정 힘들면 놓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최악인데. 전국 한지의 70%가량이 거래되는 서울의 인사동. 수제지를 판매하는 10여 곳의 상점들이 모여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거래되는 종이의 90%는 수입산. 한지는 불과 10% 내외다. 포장지와 인테리어 용지로 고가에 판매되는 태국산 종이, 그리고 상점 안에 가득한 대만산 고급 화산지. 그러나 한지 시장을 무너뜨린 주범은 중국산이다. 국내 업자가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종이로 한지보다 많게는 5배에서 3배가량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 소비자 측에서는 뭐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를 잘 분별을 못 하는데 이제 저렴한 걸로 자꾸 따라가니까 자꾸 저렴한 것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비싼 걸 내놓으면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경의 오즈 화지 판매점. 이곳은 3,000여 종의 종이를 판매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화지 상점으로 화지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곳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수입 종이의 공세를 받아왔고 오래전부터 중국과 태국에서 들어온 종이에 저가 시장을 내주었다. 이후 일본의 종이 시장은 양극화됐다. 화지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 고급 종이로 변모했고 서화지에서 인테리어 용지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 장에 5만 원에서 무려 20만 원에 이르는 고급 화지도 있다. 판매점 2층에 자리한 문화교실. 이곳은 일본 화지업계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화지를 이용한 다양한 전시회와 붓글씨 대회를 열고 또 초등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해
화지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에치젠 화지 마을에 자리한 화지의 거리. 20년 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이 거리는 화지의 판매와 체험 그리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광 명소다. 에치젠 화지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박물관. 1200년 전의 고문서에서부터 에도 시대의 공문서 용지 그리고 오늘날의 종이까지 다양한 화지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에치젠 화지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의 당당한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높이 4.3m, 넓이가 7.1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수제지는 에치젠 화지의 자부심을 담고 있다. 今から18年ほど前ですけども、この町は日本では手すき和紙の産地ですけども、地元の人は、そういう自分らの誇りというものをあまり持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自分たちの技術あるいはそういう伝統産業っていうものがどんなに、世界に大切なもんかっていうことを自分たちが自身が知ってもらうために、イベントを企画したんです。 에치젠 화지거리에는 각 공방에서 만든 다양한 화지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꽤 인기가 높다. 화지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화지 제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체험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지를 만들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아이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이 화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各地に紙の博物館というのが作られている。でこれは今40ぐらいあるわけですよ。それから紙をすく体験をする施設、それが大体約60ぐらいあるんですね。そういう動きの中で、どんな紙を作ればいいかという方向が手すきの業者の方に反映していくわけですね。 종이의 발상지 중국. 다양한 수제지가 생산되는 대륙에서 제일로 손꼽히는 종이는 바로 선지. 선지가 탄생한 안위성 경현. 이곳에 가면 깎아낸 산허리에 무언가를 말리고 있는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다름 아닌 집. 선지의 주된 원료는 짚과 청단 피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섬유 길이가 짧은 짚은 먹물이 잘 스며드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홍성선지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선지 공장으로 안위성에서 생산되는 선지의 80%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160명의 초지공들이 80개의 지통에서 하루 평균 10,000장의 선지를 생산하는데 종이를 뜨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종이를 뜨는 사람들도 숙련된 장인이라기보다 고용된 직원에 가까운데 두 사람이 하나의 큰 틀을 맞잡고 두어 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전부다. 이것은 초지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차이를 보이는 점인데 그만큼 중국은 초지법보다 원료 만드는 법을 중시한다. 하지만 선지 원료의 배합 과정과 첨가물은 정부의 엄격한 보안 정책으로 극비에 붙여져 있다. 선지는 안위성 외의 다른 곳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고로 인정받는 선지는 이곳 경현에서 만든 종이다. 당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다는 선지는 송나라 때부터 황제에게 진상되었다. 처음부터 서예와 회화용으로 만들어졌던 선지는 지금까지 그 용도의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인지 세계 서화지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선지의 명성과 품질은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선지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국 정부의 선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었다. 这个宣纸生产经营过程当中，国家各级政府给予了不同的支持。比方说，在宣纸原料基地建设上，国家给予一些重点的资金补助；比如说，在生产纸水处理过程当中，国家给予一些补助。同时，国家对我们这种传统的手工艺已经认定为 这个非物质文化遗产，作为遗产来保护。更重要的，对我们宣纸的原产地，国家授予了原产地域保护产品。 일본 3대 화지 생산지 중 하나인 기후현 민호시. 이곳은 에도 시대의 거리 풍경이 옛 모습대로 보존돼 있다. 재물과 복을 부른다는 상징물이 내려다보는 거리는 에도 시대 화지상들이 밀집했던 곳. 바로 이 거리에서 매년 10월 민호화지와 빛의 예술제라는 축제가 열린다. 민호화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4년부터 시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 탄생한 축제다. 이 작품들은 모두 민호화지를 이용해 일반인들이 만든 것으로 예사롭지 않은 솜씨가 오랜 시간과 공을 짐작하게 한다. 덕분에 은은한 빛을 품은 민호화지의 아름다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イベントを通じて美濃和紙の良さを皆さんに知っていただいたことによってこのイベント以外の時も町を訪れる方も増えましたし和紙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も非常に多く入るようになりました。 하지만 수제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후계자가 없다면 화지의 맥을 잇는 것은 불가능하다. (50년) 동안 민호화지를 만들어온 이치하라 다츠오 씨. 그에겐 오래전 2명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이미 독립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중간에 화지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 그에게 후계자를 구하는 일은 종이를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숙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호 씨는 18년 전부터 후계자 양성 사업을 해왔다.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민호화지를 배워서 독립을 했고 현재에도 8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민호화지의 맥을 잇고 있다. 민호 씨의 화지 후계자 중 첫 세대로 꼽히는 하세가와 사토시 씨의 공방. 하세가와 씨는 민호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촉망받는 젊은 화지 제작자인데 그가 화지를 만들기 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 매월 수질 검사를 할 샘플을 채취해 수질 검사 연구소에 보내는 일이다. 그동안 장인들은 과학적인 자료 없이 경험과 감각에 의지해 화지를 만들어 왔지만 그는 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데 이때 수질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의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화지를 전수받은 지 3년 만에 스승을 잃고 어려움에 빠졌던 하세가와 씨. 하지만 시의 지원과 도움으로 화지에 대한 열정을 계속 키워갈 수 있었다. そのために私も仕事をしていますし、実際私が入ってきて一番いい環境を用意してもらったん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同じように私がすれば私ももっとやる気のあってもっと力のある人がここに来てもっといい仕事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우리나라 후계자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의령에서 전통 방법으로 한지를 만드는 신현세 씨. 종이 만드는 일에 50년의 세월을 바쳤지만 빛나는 칭호는커녕 당장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한지 장인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유행령 장인. 문화재가 됐지만 고령의 몸도 불편한 그는 후계자 문제 때문에 마음까지 무겁다. 전북 임실의 홍춘수 장인. 그 역시 3대째 종이 뜨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업을 잇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처럼 한지 장인들은 점점 고령화돼 가는데 기술을 전해줄 리가 없다. 내 밑에 후계자가 와서 누가 한 사람 하는 것도 하지만 안 그러면은 내만 하고 나면 아마 끝나 싶어요. 생각이. 만약에 누가 와서 배운다 하면은 내가 잘 배워가지고 인재를 시주는데 안 배운다 하면은 근데 뭐 못한다는 수밖에 더 있어요. 동경 외곽의 작은 화지 판매점. 이곳에서는 한 달에 2번 소박한 화지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무라 씨는 이론에서 실기까지 화지 만드는 전 과정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일본의 화지 전도사다. 그는 인터넷으로 화지 체험을 신청한 일반인들에게 종이 만드는 법을 보여주고 또 매년 20여 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 학생들에게 화지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2년 동안 다무라 씨에게 화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천 명에 이른다. 체험은 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화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다무라 씨의 이런 교육은 화지를 잇는 일이 단지 종이를 뜨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全部の日本人一人一人が全て私は後継者だと思っています。で、後継者っていうのは一緒に作ることじゃなくて理解する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紙を作るってことは大変だけど、日本の技術を守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守ら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気持ちになるような後継者をたくさん育てたい。それにはガラスの向こうじゃなくて実際に手で触ってヌルヌルするとか気持ち悪いとかっていうのを含めて作ることの楽しさを教えることができたらなって思っています。 몇 년 전부터 전주와 원주를 중심으로 한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들이 분주하다. 그런 노력의 한 방법으로 한지 관련 행사들도 빈번해졌다. 전주 한지 축제도 한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눈여기나 보여주기 위한 전시에 치중한 나머지 한지 업계나 한지 생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작 우리 한지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지장들은 화려한 축제와 행사에 가려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정도의 예산 가지면 정말 장인들을 키울 수가 있고 우리 종이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종이 장인들은 하나 뭐 육성하는 것도 없고 무슨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 전주 한지 페스티벌에서도 전주 지역의 원주 지역의 장인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부의 한 브랜드 육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한지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지를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키운다는 한 브랜드 사업은 한지의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지 제품의 다양성을 홍보하고 그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런 행사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한 브랜드 사업 역시 정작 기반이 되는 한지를 만드는 사람이나 업체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한 브랜드 사업이라고 요즘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지 자체는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어떤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한지가 흡수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생활 속에서는 쓰지를 않고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이나 궁궐에 문창호지조차도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정말 질긴 외발지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비닐 코팅이 된 종이를 쓰고 있거든요. 선왕의 왕비를 모시기 위해 성종 때 창건한 창경궁. 주전인 명정전은 조선의 왕궁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명정전의 창문, 언뜻 보면은 한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비닐로 코팅된 종이다. 이런 사정은 다른 궁도 마찬가지다. 꼭 써야 할 곳에서조차 한지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 한지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한지 업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가령 그 상장이 1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뭐 박사, 석사 그까지 막 나가는 게 얼마나 임명장까지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외교 문서라든지 이런 오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종이를 기반으로 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한지를 제작을 해서 지금 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이런 한지들을 소비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자체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갖다가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 한지 조합에서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던 5곳의 한지 업체. 최근 그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 늘어나는 재고를 처리할 길이 없자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빚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다. 2대째 이어온 가업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지 업계의 불안한 삶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한지. 이것이 한지의 오늘이다.